안녕하세요. 코인 읽어주는 채널의 콘트 투자자입니다. 금주도 제가 뉴스를 많이 업로드를 해놨고, 그리고 여러가지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뭐 따로 방송은 녹화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뉴스들에 대해서 정리해보면서 주말 일주일에 한번 정리 정도를 이번에 짧게 정리를 주말 방송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격적으로도 사실 변동성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볼게요. 우선은 이 비트코인 가격을 지금 보게 되면은 뭐 많이 움직였어요. 사실은 많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문제는 사실은 그 P가 외국 가격, 달러 가격하고 국내 이제 원화로 생각하는 가격하고 사실은 좀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P가 심하다 보니까 떨어질 때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얘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걸 한번 보시죠. 이게 제가 이제 주로 뉴스를 볼 때는 그 바이낸스 뭐 이런 것들이 아까 지금 본 거는 사실 이 바이낸스 뉴스 채널을 갖다가 제가 외국에서 이제 쭉 보다가 이런 내용들이 나왔더라고. 이게 아마 4월 5일 날에 나왔던 건데 4월 4일 날 이렇게 이제 좀 큰 하락이 있다 보니까 이제 재미있더라고. 이게 의심이 나면 when it out, zoom out 좀 넓게 길게 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의심이 들 때는 이렇게 훅 떨어지면은 이때는 뭐 얼핏 보면 요즘에 이제 좀 고점이고 이래서 사람들이 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떨어질 때 아 이거 진짜 하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좀 길게 보면은 조금 답이 보인다 이런 뜻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보시면은 이게 4월 5일 날에 나왔는데 이게 하루씩 끊어서 보면 4월 4일 날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많이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쭉 오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보면은 우리 뭐 기술 분석하시는 분들은 헤드 앤 숄더 패턴 뭐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그 어깨가 있고 머리가 있고 또 어깨가 있으면은 패턴은 이 큰 하락이 나타난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보면 얼핏 보면은 약간 이 숄더 헤드 뭐 숄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뭐 크게 이렇게 떨어진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기술 분석하는 데서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은 얼핏 보면은 이게 불안하니까 자꾸 그래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게 떨어지는 징조가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쭉 오르게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거를 4월 4일 날에 이렇게 한번 겁을 한번 줬던 건데, 결국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살짝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쭉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짧게 보면은 안 보입니다. 항상 제가 얘기 드리는 말씀이, 짧게 보면 이게 떨어지는 게 안 보여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잘 보기가 어려운데, 4월달 들어서 이렇게 오르다가 한번 훅 떨어지니까 이게 끝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지만 뭐 어쨌든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더 길게 보면은, 이거 뭐 작년 12월 달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이렇게 하루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실제로 보면 이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항상 얘기했다시피 뭐 이렇게 2월 달뭐 코로나 이렇게 창고라고 이러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크게 떨어진 거는 좀 크게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그냥 뭐 눌리면서 이렇게 가는 거지, 실제로는 이거 자체가 뭐 크게 그 뭐 추세를 이탈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 자라보고 놀란다. 뭐 이게 맞습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겁니까?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면은 이게 이제 깜짝 놀라는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럴 때는 길게 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실제로는 4월 4일 날에 이런 일이 나타나고 나서 실제로는 그 4월 4일 날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이 뉴스도 실제로 해외에서 이렇게 나온 게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찾아보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다운 내려가는 것 같습니까? 의심이 든다면은 줌아웃 하세요 라고 돼 있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게 윌리 우가 역시나 이제 4월 5일 날에 아마 이거를 올린 것 같은데, 실제로는 시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떨어진 거를 찾아보게 되면은 이게 이게 뭐 한 15년부터 이렇게 쭉 올랐다고 이렇게 봤을 때 12,200% BTC가 올랐고, 이게 한번 이렇게 충격이 상반기한테 한번 왔었거든요. 요때가 한번 마이너스 50% 정도가 됐다. 이게 뭐 얼마 안 됐다는 거죠. S&P를 보면은 이렇게 80% 오르고 46% 내리고, 금은 60% 오르고 뭐 11% 내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BTC를 보게 되면 12,200% 오르고 50% 내렸으니까, 오른 거가 대비해 보면은 이게 많이 떨어진 것처럼 이게 뭐 어쨌든 다른 거보다는 이렇게 떨어질 때 보면은 뭐 46%, 11%보다는 50%가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줌아웃을 해서 길게 봤을 때는 12,200% 오르고 50% 떨어진 거니까, 이거는 실제로는 그렇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50% 마이너스 50%가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이게 긴 추세에서 크게 뭐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차트는 이게 로그 차트를 그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로그 차트입니다. 이게 15년부터 볼 거면은 이게 그냥 그 산술 차트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안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지. 이건 로그 차트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로그로 보면은 이 정도 12,250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이렇게 의심이 날 때는 길게 보라 라고 하는 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그 불안할 때마다 조금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뉴스들을 제가 뭐 오늘도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짧게 짚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4월 6일 날에 가상화폐들이 이제 많이 또 올랐으니까 4월 6일 날에 이런 뉴스가 또 나왔네요. 4월 6일 날 이때 나왔던 뉴스가 아마 좀 한참 올랐을 때입니다. 이때는. 그래서 또 좋은 뉴스가 나왔었던 게, 시가총액이 한 2조 달러 돌파할 것이고 더 늘어날 거다, 비슷한 맥락의 뉴스들이 여러 개가 이때 나왔었어요. 사실은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BNI 멜론, 이것도 미국에서 큰 은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가장 오래돼 있고, 그 다음에 뉴욕을 근거로 하는 BNI 멜론이라고 하는 데서 비트코인 10만 달러 예측 모델이 이게 스탁 투 플로우 모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했고, 이 사람들 얘기로 하면은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플랜 B가 개발했던 이 스탁 투 플로우 모델링, 이거에 봤을 때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가치 평가다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모순적인 부분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그래서 뭐 그거를 뭐 차치하고라도 조금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 그러면서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한 10만 달러가 넘을 거다. 실제로는 세계 통화의 5%를 대체한다면 10만 달러 넘을 거다, 조건이 붙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요거하고도 사실 좀 관계가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조금 더 늘어날 거다, 그렇게 실제로는 금을 대체하면서 이제 통화에서 5%를 대체한다면 10만 달러 넘을 거다, 이렇게 돼 있고, 가격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면은 JP 모건은 이제 목표 가격이 아마 올해 정도 하면은 얼마 정도 되냐, 13만 달러 정도까지 될 거다라고 이제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간은 사실 딱히 없네요. 이거는 스탁 투 플로우 모델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그 시점 상에서 얼마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야 맞는데, 여기서는 딱히 그런 말은 없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13만 달러까지 상승을 하면은 금에 대한 투자, 민간 투자와 일치한다. 그래, 금에 대비했을 때 한 14만 달러까지 될 거다라고 돼 있고, 그리고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미국 상공회의소, 디지털 상공회의소 회장이라는 사람은 28만 8천 달러가 연말에 될 거다라고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난번에 제가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동영상 예전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 가격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죠. 뭐 한 8월 정도 되면은 여기 이제 지난번 비트코인 가격과 예측 여기서는 뭐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되고, 뭐 이거 더해서 뭐 이때는 제가 4월 비트코인 대응 방향과 투자 유의점 이거에 대해서는 뭐 거의 뭐 한 2억 원 정도 될 거다. 뭐 대충 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28만 달러 같으면은 이거는 더 그거보다 더한 예측이죠, 사실. 연말 정도 되면은 28만 8천 달러 될 거라 그러는데, 이거는 사실은 계속 오른다는 가치 판단 하에서 사실 그렇게 된 거고, 사실은 이거는 이거를 이 사람 말대로 그대로 믿을 수는 없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도 그래서 대충 보면 스탁 투 플로우 모델링이 10만 달러에서 최고 28만 8천 달러까지 상승 가능하다라고 이제 돼 있는 거지, 실제로는 이게 28만 8천 달러에 간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게 플랜 B가 이제 스탁 투 플로우 모델을 그때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할 때 보면은 그 가격의 간극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10만 달러에서 28만 8천 달러까지 굉장히 크잖아요, 이게. 이거 아무래도 그 로그 차트로 하다 보니까 Y축을 가격으로 했을 때 그 변동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고, 항상 이 예측의 근거에 대비하는 건 금하고 항상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이걸 뭐 그대로 믿지 말고, 그래서 이런 예측은 있지만 변동성은 심해질 거다라고 아마 판단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제가 너무 좋은 얘기만 해서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요즘에 이제 급하게 뭐 시절이 좀 그렇다 보니까 뭐 재난지원금 이런 거 받아가지고 약간의 좀 목돈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뭐 굳이 재난지원금이 아니라도 여러분들 사실 요즘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 코인을 많이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사는 사람도 많고 관심이 생기는 사람도 많고 뭐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소중한 그 자산을 가지고 거의 거의 유행에 휩쓸리듯이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급하게 어떤 단기적으로 내가 크게 한번 돈을 벌고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이게 크게 돈을 벌려고 하면은 사실은 손실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길게 보면은 확률적으로 가는 거지만 짧게 보면은 이게 사실은 거의 홀짝 하는 것처럼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즘에 뭐 다른 사람들 돈 벌었다 그러고 이런 소리 들으면은 이게 뭐 조바심이 나고 이럴 수는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결코 그냥 한탕 한번 뭐 돈 벌어 보겠다 이런 거는 정말로 위험합니다.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겠다고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P가 많이 붙었죠. 그래서 이게 그 해외 대비했을 때 거의 한 1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P가. 그렇습니다. 16%지. 이게 그래서 지금 사실은 해외 가격하고 국내 가격하고 차이가 사실 좀 많아요. 그래서 이 가격도 이 비트코인 가격을 이렇게 보면은 하루씩 끊어서 볼까요? 끊어서 보면은 이 계속 이렇게 오르잖아요. 이렇게 오르는 건 맞는데, 이거를 실제로 보면은 차이가 있는 게, 이 비트코인 가격을 달러로 한번 제가 바꿔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 지금 원화 가격이고, 이 USD 기반으로 했으면은 계속 우리는 오르기만 했잖아요, 그죠?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그래서 일단은 보면은 실제로는 P가 너무 높아서 이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실제로 이 P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은 보십시오. 이 해외 가격으로 보면은 여기 위에 5개 정도가 우리나라 가격인데, 대충 보면 한 7,790만원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업비트나 코인비트 너무 높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의 지금 P가 17% 가까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가격 평균 치면 한 7,790만원 정도 되고, 그 외에 이제 중소
거래소들은 7,700 뭐 거의 90만원, 뭐 60만원, 뭐 코빗은 거래량이 작아서 7,760만원 정도. 해외는 보면 6,71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710만원인데 가격 차이가 이만큼 큰 겁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은 국내에서 사는 게 지금은 썩 좋진 않고 BTC를 거래하는 게 맞긴 하겠지만 사실은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진작에 아마 거래량 코인들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실은 해외 거래소에서 사실 환전하는 게 좋은데 이게 뭐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뭐 그렇게도 못할 거라서 이게 사실 제가 사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좀 부담스러운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때 대비했을 때 한 3월 13일부터 이때가 전고점이라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달러 가격입니다. 제일 높은 가격이 사실은 3월 14일 날에 이렇게 있고 그 이후로는 사실 달러 가격으로 보면 이렇게 횡보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이거를 우리나라 가격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3월 14일이 최고점이라야 맞는데 봅시다. 이렇게 보면은 국내 가격으로 보면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3월 14일 이후에 가격은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본 거는 달러 가격이었고 거의 작년 12월 이후로는 3월 14일이 전고점이고 지금은 옆으로 가는 이런 가격인데 우리나라 가격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격이 높아요. 높고 이거 보시면 국내에서도 사실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업비트나 코인빗이 거래량이 하루 기준으로 했을 때 뭐 9,970개, 7,860개 이 정도 되는 거고 빗썸으로 가게 되면 그거보다 한 반으로 줄어들어서 3,620개 정도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됐을 때는 이 거래량이 큰데 보면은 지금 가격도 높아요. 이게 그만큼 이제 피가 심한 거죠. 버블이 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빗썸은 그나마 좀 적은 거고 뭐 코인원이나 이런 데들은 좀 적은 거고 여기는 뭐 거래량이 너무 적으니까 코빗은 가격이 또 그거보다 더 떨어지는 뭐 이런 형태가 지금 보이는 거고 실제로는 제가 이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농협 계좌를 쓰니까 이 코인원이나 빗썸에다가 지금 거래가 지금 그 계좌가 연결이 돼 있긴 한데 이 보시면은 이 두 개 거래소도 보면은 빗썸은 거래량이 많고 코인원은 거래량이 적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거 거래하시면은 가급적이면은 이 금액이 한 개당 가격이 7천만 원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큰 거래소에 가셔가지고 거래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코인을 보관해 두시는 것도 그렇고 뭐 옮기시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 거래하시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이게 뭐 알트코인처럼 작은 거는 괜찮은데 큰 거를 갖다가 여기서 뭐 이렇게 놔두시면은 나중에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사실 그런 게 있어서 가급적이면은 금액이 클수록 큰 거래소에서 거래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드디어 나오네. 이게 3월 아까 보신 것처럼 달러 가격으로 보면 이때가 이제 전고점이었는데 국내 가격으로 보면 이 뒤로 이제 P가 붙어가지고 한 지금 17% 정도 되니까 계속 점점 올라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격은 실제로 보면 7,930만 원 거의 오늘이라는 거죠. 오늘. 지금 이 항상 보면은 고점이 되고 있는 뭐 이런 형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P가 상당히 지금 높아서 우리나라에 버블이 사실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게 더 낫긴 한데 이거를 뭐 제가 추천은 못 드리겠어요. 이게 또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거래하시는 거 좀 신중하게 하시라.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가격은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그래서 뉴스는 뭐 일주일 동안 나왔던 뉴스를 짧게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이게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그 뭐 이 토론방에다가 남기시면 제가 보고 드릴게요. 이 뭐 여기에서 뭐 이렇게 글을 쓰신 분은 없지만 뭐 댓글 같은 거 보면 뭐 그냥 뭐 잘 본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뭐 그런 피드백을 뭐 받는 게 뭐 고맙긴 한데 뭐 그렇다고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뭐 드릴 말씀은 없고 가끔씩 그래서 이게 쓰진 않았는데 어떤 분들 보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궁금한 것들은 항상 알려주십시오. 뭐 부족한 것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가 반영해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할 테니까 항상 뭐 좋은 느낌이든 뭐 나쁜 거든 불편한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주시면은 제가 그걸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또 투자 잘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라고, 항상 P가 높아졌기 때문에 조심하십시오. 이게 암호화폐가 저도 좋긴 하지만 가장 부담되는 거는 언제나 폭락입니다. 폭락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폭락이 없으면 사실은 뭐 고점에 나오더라도 크게 부담스럽진 않은데, 폭락이 나오면은 여러분들 요즘에 뭐 그냥 옛날부터 투자 안 하시고 근래하신 분들은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뭐 그런 경험을 못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뭐 요즘 뭐 한 5% 10% 이런 먹으면 좋은 것 같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 그래서 항상 폭락을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